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을 공부하는 김은주입니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셨죠? 70년생 개띠분들, 솔직히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무거운 마음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본 영상은 재미와 참고용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중요한 의학적, 재무적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곁에 두고 자주 들러주세요.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신 분 댓글로 한 줄만 적어주세요. 정성껏 읽고 함께 기원하는 마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따로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둔 곳으로 편하게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70년생 경술령 개띠 이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 2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버텨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사람한테 상처받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그 시간을 지나온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70년생 개띠분들 사주에서 보면 경금이라는 천간을 타고 나셨거든요. 경금이 뭐냐면요. 가의 서리 같은 기운이에요. 단단하고 날카롭고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죠. 자존심도 세고 독립심도 강해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해내셨던 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원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타협을 못하니까 관계가 끊어지고요. 혹시 요즘 오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졌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드신 분 계신가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난 2년을 을사년, 갑진년 흐름이 경술생한테 흔들리고 깨지는 기운이었거든요. 충살이 작용하고 원진의 기운이 겹치면서 사람 관계가 강제로 정리되는 시기였어요. 내가 원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보통 이런 시기를 나쁘다고만 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 이 시기에 관계가 정리된 분들은 오히려 2026년에 진짜 내 편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 인연이 떨어져 나가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요.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 그게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문이에요. 2026년 병오년, 이 해의 기운을 여러분한테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병오년은 병화와 오화, 불의 기운이 두 겹으로 쌓인 해예요. 여러분이 타고난 술토는 가을의 마지막 흙이에요. 근데 오행에서 화생토라는 원리가 있어요. 불이 타고 나면 그 재가 흙이 되잖아요. 불의 기운이 흙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병원연의 강한 불기운이 여러분 술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땅에 비료를 잔뜩 뿌려주는 해예요. 그동안 메마르고 갈라졌던 여러분의 터전이 다시 촉촉해지는 거죠. 이게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멈춰있던 인연이 다시 움직여요. 연락이 끊겼던 사람한테 갑자기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기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 기인이 진짜 기인인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구별하셔야 해요. 여러분 경금의 기운이 원래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워요. 그 직감을 믿으세요.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그 느낌이 맞아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지난 2년 동안 사람 보는 눈이 단단해졌거든요. 그 경험이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마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70년생 개띠분들 속으로 삭히는 거 진짜 잘하시죠? 밖에서 괜찮은 척, 집에서 괜찮은 척. 근데 새벽에 눈이 딱 떠지면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한테 말 못하는 그 시간요. 술토라는 기운 자체가 모든 걸 안으로 접어 넣는 성질이 있어요. 수월이 원래 생명력이 안으로
접히는 시기거든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감정이 꽉 눌려있는 상태예요. 올해는 그 눌린 감정이 풀리는 해예요. 병원연의 하기운이 여러분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꺼내줘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하게 되고 눌러왔던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선명해지는 시기예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올해는 그게 오히려 약이 됩니다.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술토에 갇힌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돈 이야기예요. 솔직히 지난 2년간 금전적으로 손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투자에서 깨지셨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빌려준 돈 못 받으셨거나 경금이 원래 돈을 모으는 힘이 강한 기운이 있어요. 근면하고 아끼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남들보다 훨씬 크죠. 내가 이렇게 아꼈는데 왜 이러냐 이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올해의 재물은 확실히 올라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병원연의 하기운이 술토를 생해주면서 여러분의 토기운이 다시금 금을 낳는 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토생금, 흙이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동안 말라붙어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여러분의 터전이 다시 생산력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문서와 관련된 재물에서 움직임이 생겨요. 계약에서 도장을 찍는 일, 부동산과 관련된 결정, 승진이나 직위와 연결된 금전적 변화 이런 쪽에서 흐름이 들어오니까 기회가 들어왔을 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건 오래 상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재물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남쪽 방향으로 짧은 외출을 한번 해보세요. 붉은 계열의 소품을 하나 챙겨 나가시면 더 좋아요. 머플러든 손수건이든 뭐든 괜찮아요. 하 기운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올해의 좋은 흐름을 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70년생이면 올해 57이에요. 이 나이가 그냥 나이가 아니거든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55세를 넘기면서 큰 고비를 한번 겪는 구조가 경술생한테는 있어요. 혹시 55세, 56세 무렵에 몸에 이상 신호가 왔던 분 계시지 않나요? 갑자기 혈압이 올랐거나 못 자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어딘가 아픈 건 아닌데 기력이 뚝 떨어지는 느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술토가 관장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이 술시거든요. 이 시간대에 심장을 감싸고 있는 기운이 흐르는데 심포경이라고 해요.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과 감정을 가라앉혀야 하는 시기예요. 근데 70년생 개띠분들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아마 일하고 계시거나 걱정하면서 뒤척이고 계시거나 핸드폰 보면서 시간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쌓이면서 심장이 무리를 받아요. 올해 병원연은 하 기운이 두 겹이라 심장 쪽에 열이 올라오기 쉬운 해예요. 하가 좋다고 했는데 왜 심장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불이 적당하면 땅을 데워주지만 너무 강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좋은 기운도 강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드셔야 해요. 자극적인 영상이나 뉴스에 대신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7월에서 9월 사이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안 아파도 괜찮으세요. 이 시기에 미리 잡으면 큰 탈 없이 넘어가요. 아픈 게 아니라 예방이에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할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까 긴 이야기 했잖아요. 올해 들어오는 긴 기운이 분명 있는데 동시에 구설의 기운도 함께 따라붙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뒷담화가 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오해가 퍼질 수도 있어요. 경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참다 참다 한 번에 터뜨리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시면 안 돼요. 화를 내는 순간 상대한테 비밀을 주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게 올해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웃어 넘기세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기운을 타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만 지키면 구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말로 싸우면 지는 해예요. 올해는 지금 이 부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신 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닐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한테 화를 냈거나 냈을 뻔 했거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신 분 그 감정 아셔요. 제가. 근데 올해만큼은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위기 조금 바꿀게요.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올해 70년생 개띠 분들한테 진짜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어요. 경술생의 나붐을 보면 차청금이에요. 비녀와 팔찌의 금이라는 뜻인데요. 단단한 바위 속의 금이 아니라 이미 세공된 금이에요. 다듬어지고 빛이 나고 사람 몸에 걸칠 수 있게 완성된 형태의 금.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이미 쓸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2026년 병오년의 나붐은 천하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은하수 같은 기운이에요. 이 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차천금 위로 내려와요. 금생수, 금이 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물이 금을 씻어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맑은 물이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씻어내서 더 빛나게 해주는 형국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숨어있던 재능이 빛을 보고 인정받지 못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직위를 맡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또 쭈뼛거리면서 눈치 보실 건가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손 내밀면서 잡으셔야 해요. 경금이라는 기운이 결단력이 강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력을 올해는 나를 위해 쓰세요. 남을 위해 쓰지 마시고 나한테 쓰세요. 시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특히 3월에서 5월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와요. 누군가의 소개, 누군가의 추천, 누군가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귀찮더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다음 문이 열릴 수 있어요. 6월에서 8월은 재물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예요. 문서에 도장을 찍을 일이 생기거나 계약이 성사되시거나 오랫동안 묵혀있던 돈이 풀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 시기에 집중돼요. 다만 서두르면 안 돼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니까 첫 번째 제안에 바로 뛰어들지 마세요. 한 번은 천천히 살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잡으세요. 9월에서 11월은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올해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것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집중하세요. 수토의 기운이 원래 정리하고 보존하는 데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본연의 힘을 발휘할 시기가 바로 하반기, 후반이에요. 12월은 여러분한테 선물 같은 달이에요. 올 한 해 수고한 결과가 모이는 시기거든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주변에서 축하해주는 일도 생겨요. 자손으로 인한 경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손주 소식을 들려올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경술생분들 중에 올해 자손 경사가 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당황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될 분을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고 마음이 놓이셨다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구나 싶었다고요. 그게 올해 70년생한테 오는 기운이에요. 이 흐름을 한 해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올해 시작된 좋은 기운이 최소 4년에서 5년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61세까지 가는 상승의 흐름은 시작점이 바로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놓치시면 안 돼요. 씨앗을 심는 해가 올해고 열매를 띠는 해가 60세쯤이에요.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딸 게 없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운이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기운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밀어줘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강력한 개운법은 물건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명리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개운은 결국 뇌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게 기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에요. 경금이라는 기운이 필요한 건 뭐냐면 불필요한 걸 걷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은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자. 이 한 문장이에요. 복잡한 인간관계, 쓸데없는 걱정, 남의 눈치 이런 것들 하나씩 내려놓겠다고 매일 아침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경금은 원래 덜어내는 힘이 강한 기운이니까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법 좀 더 알려드릴게요. 올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방위는 남쪽이에요. 병오년의 하기운이 남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집에서 남쪽 창문이 있다면 커튼을 자주 열어주세요.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남쪽을 향해 앉으세요. 자리를 옮길 수 없다면 책상 위에 붉은 계열 소품 하나를 놓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빨간 펜이든 주황색 메모지든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해요. 색상으로 보면 올해 여러분한테 힘이 되는 그 색의 붉은 계통과 노란 계통이에요. 붉은색은 하 기운이 직접 가져오는 거고 노란색은 여러분의 토 기운을 강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옷을 고를 때 이 두 색상 중 하나를 어딘가에 넣어보세요. 전체를 빨갛게 입으실 필요 없어요. 양말이든 속옷이든 안쪽에 살짝 넣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음식도 말씀드릴게요. 하 기운을 돕는 음식은 쓴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쑥차, 녹차, 케 같은 것들이요. 근데 아까 심장 이야기 했잖아요. 하 기운이 가해지면 심장에 부담이 가니까 쓴맛 음식을 드시되 짠 음식은 좀 줄이세요. 단맛은 토 기운이라 괜찮아요. 꿀물 한 잔 아침에 드시는 건 올해 아주 좋은 습관이 되실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기도 이야기예요. 70년생 개띠분들 기도나 명상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금 기운이 원래 현실적이라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만큼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술터의 진양간을 보면 정화, 무토, 신금이 숨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정화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게 내면의 작은 불꽃이에요. 촛불 같은 거예요. 강하진 않지만 꺼지지 않는 불. 이 정화의 기운이 올해 병원에는 큰 불을 만나면 안에 있던 작은 불꽃이 바깥으로 큰 불과 공명을 해요. 안과 밖에 불이 맞닿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직감이 살아나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 따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답해 알려줘요. 그 직감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나 명상이 올해는 특별히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5분이면 돼요. 잠들기 전에 눈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거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절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하는 거 다 좋지만 매일 5분 내 안의 불꽃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작년에 70년생 여성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아이는 연락도 안 하고 돈은 다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분 사주를 보니까 올해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구조였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올해 상반기에 뜻밖의 연락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연락을 무시하지 마시라고. 2달 뒤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엄마 미안했다고 밥 한번 먹자고 그 한마디에 얼마나 우셨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기다리길 잘했다고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닫아 걸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공간 이야기도 짧게 할게요. 집안에서 남쪽 방향,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요. 올해는 집안을 좀 정리하셔야 해요. 안 쓰는 물건, 묵혀둔 옷,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다 정리하세요. 수토의 기운이 정리하고 보존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리라는 건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요. 특히 현관과 거실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예요. 여기가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도 빠져나가요.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발이 몇 켤레나 널브러져 있나요? 오늘 영상 끝나고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생겼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70년생 경술년 개띠, 지난 2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생토의 기운이 여러분의 메마른 땅을 살려주고 하늘의 물이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씻어줘요. 인연이 들어오고 재물이 움직이고 가족에게 경사가 생겨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을 풀어주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에요. 올해 기억하실 게 딱 3가지. 입을 닫으세요. 구설을 막는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기회를 받는 거예요. 몸을 챙기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쉬는 게 좋으세요. 이 3가지면 올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공이 끝난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더 갈 필요 없어요. 올해는 그 빛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예요. 70년생 개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올해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시는 해예요. 지금까지 버텨오신 그 힘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걸 알고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나한테도 해당되는지 따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1대1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뒀으니 편하게 들러보세요. 걱정되는 일이든 감사하는 일이든 지금 마음에 담긴 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